안녕하세요. 돌아온 실과 시간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시는 친구 있을까요? 힌트. 힌트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기억하는 친구가 있네요. 우리 지난 실과 시간에는 우리 퀴즈 수송수단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그리는 것과 관련된 퀴즈를 하면서 수송선을 마무리한다 했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수송수단의 조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결합해서 바라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친환경 교통이라 해서 맑은 하늘을 만드는 길을 주제로 한번 더 심화적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수단의 우리 수송수단의 장점과 단점 배울 때 단점에는 환경오염을 줄인다 와 위험성이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 교통수단에는 공기오염을 줄이는 것도 과연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자전거, 지하철 이건 뭘까요? 자전거일까요? 아니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달려있는 걸 보니 전기 자전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전거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전거,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같은 것들은 공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만화를 보고 우리 친환경 교통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먼지도 줄어들고 공기도 깨끗해지지. 우리가 바로 환경지킴이 아니겠어? 우리야말로 진정한 환경지킴이지. 우리처럼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쉽지 않아. 경유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공기를 많이 오염시킨다는데. 나는 이 화물차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일을 그만둘 순 없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달랐죠.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이 어린이들이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경에 좋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환경지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동이 힘든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냐라는 아쉬운 의견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경유를 이용하는 화물차를 끌고 다니시는 직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직업인데 환경을 위해 나의 일을 그만둘 소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만화에서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은 대중교통을 쉽게 타지 못하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경유 화물차는 공기를 오염시키지만 운전자의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환경만을 생각해서 어떤 정책이나 규칙들이 바뀐다면 이렇게 오히려 피해를 받는 숨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하지만
과연 모두에게 편안한 대중교통일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한국의 장애인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밖에 없는데 휠체어하고 유모차는 진입 금지예요. 아니, 에스컬레이터 중에 휠체어를 타도 되는 에스컬레이터는 없나요? 왜 없겠어요?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인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에스컬레이터인데 버튼을 누르자 칸 3개가 펼쳐지면서 휠체어도 에스컬레이터를 오릅니다. 영국에서 또 다른 제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저의 현수는 바로 영국의 버스입니다. 대중교통의 선진국인 영국의 버스엔 어떤 한수가 있을까요? 자세히 찾아보니 버스 바깥에 승차벨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 승차벨을 누르면 버스의 차체가 낮아지면서 안전 발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발판이 휠체어의 탑승을 돕는 거죠. 영국 대부분의 버스에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151번 맨 위에서 검색창에 검색을 했었는데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버스 승차 예약을 시도해 보는데요. 다시 밑으로 한 번 더. 이름 된 거예요? 네, 그럼 된 거예요. 한편 정류장을 향해 가는 버스 안 탑승 예약이 모니터에 뜨자 곧바로 기사님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시각장애인분 태우시겠습니다. 드디어 한솔군이 탑승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한 한솔군을 위해 고맙게도 자리를 양보한 건데요. 네, 앉으세요. 승객이 버스에서 난생 처음 받아보는 타인의 배려에 얼떨떨한가 봅니다. 감동받았어. 처음으로 진짜 놀랐네. 그래도 장애인이랑 단어가 되지 않지. 나오는 것 자체가. 에이, 아직 놀라긴 일러요. 장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버스 하차를 시도할 차례인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심플하게 하차를 위하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네. 하차하시겠습니까? 뜨고 그러면 바로 그냥 일로 다이렉트로 내가 한 버스한테 가도록 설계. 애플리케이션 버튼만 누르면 모두 해결됩니다. 더 이상 더듬더듬 벨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국민 자, 시민의 한수라는 KTV 영상이었는데요. 장애인 우리도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어요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등 세계에서는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들과 시스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모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모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찾느라 헤매기 일쑤고 주변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극한 외출에 동행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지하철을 타려는 김은지 씨. 아이를 태웠던 유모차 안엔 짐이 가득합니다. 네, 기저귀랑 우유팩이랑 분유는 없고 우유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무게가 상당하네요. 네, 이거 이제 젖병 끊어서 이 정도지. 목적지는 서초역. 퇴근길 시민들 사이에 끼어 힘겹게 열차에 올랐습니다. 유모차가 열차 틈에 걸린 아찔한 상황.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무사히 강남역에 내렸지만 엘리베이터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돌고 돌아 겨우 도착한 2호선.
빨리빨리 사실 가는 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이 지하철 못 타요. 택시 타야 돼요. 저희도 병원 가거나 이런 건 다 택시 타요. 유모차가 승객들에게 방해가 될까, 아이가 울까, 은지 씨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면 20분이면 충분하지만 유모차를 끌었다는 이유만으로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쌍둥이 엄마 박혜빈 씨에게 지하철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쪽? 쌍둥이들은 평온하지만 개찰구를 본 혜빈 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여기가 아슬아슬하네요. 네.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맨 마지막에 눈치를 보고 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금 정원 초과라고 삐 올려서 내린 거예요. 이거 한 대 들어가면 거의 사람 못 타고 이제 좀 눈치 보여서 내려야 되고. 서울 지하철에서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은 여전히 27곳이나 됩니다. 계단 앞에서 망설이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컬레이터에 타는 부모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스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텅 빈 버스 안인데도 유모차를 최대한 밀어넣게 됩니다. 못 나오시겠어요?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버스 타고 나올까 말까? 방금도 아저씨가 뭐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니까 한정거장 전부터 막 흔들리는데 서서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도. 외국에선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불편함을 줄여주자는 베리어 프리 운동이 나타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탁상행정은 유아를 둔 부모들을 더 맥빠지게 합니다. 내년으로 시행이 유보됐지만 유아용 카시트를 놓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애기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앉아야지 뭐 그럼. 카시트 없으면 걸리는 게 안 태우고 그러니까. 유모차를 가지고 나와도 마음 편히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내고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유모차가 이렇게 아무 데나 막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렇게 베리어 프리 운동이 필요한 일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네요. 자, 여러분 배운 공책 펴서 우리 베리어 프리 뜻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베리어가 영어 뜻으로 장애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arrier free라는 것은 베리어로부터 자유롭다 해서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 게 만든다 해서 유모차와 휠체어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도 함께 외웁시다. barrier free 하면 여러분은 똑똑하게 난 그거 실과 시간에 배웠어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barrier free 운동의 연장선으로 환경보다 편의를 스웨덴 말메이 친환경 교통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영상을 볼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수송수단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웨덴에서는 자전거 이용률이 많다는데 사실 제목을 봤을 때는 환경보다 편의를 먼저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잉? 환경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환경에 대해 배우는데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 멋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스웨덴은 제도를 바꾸어서 생각한 거예요. 즉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환경, 중요하니 환경 지켜 라고 하기보다 이 나라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게끔 한 거죠. 왜? 더 편하니까. 그리고 더 빠르니까. 자전거 편하니까 이거 타 했더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훗날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편의를 위해 썼을 때 자연스럽게 환경이나 다른 좋은 것들까지 따라올 수 있는 정책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유 화물차는 친환경 화물차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화물차에 많이 쓰일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수소차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이점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면 실제로 수소 화물차가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미안해요. 너무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재택이라 수업을 만드는데 위쪽 공사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죠. 미안해요. 잠시 또 멈출게요. 좀 멈췄습니다.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나타나고 있네요. 우선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친환경 교통 수송수단 이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다양한 입장 글을 함께 읽고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만약에 수송교통수단과 관련된 정책을 낸다면 어떤 정책을 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배려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경유차 폐차 지원 사례. 경유차 폐차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석유, 경유의 한 종류, 경유 자동차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 미세먼지를 9배 이상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 자동차가 거리에 다니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집에 공사 소리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읽는 걸로 할게요. 자, 선생님이 시간을 지키면서 페이지를 넘길 테니까 여러분이 소리내어 같이 읽을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이 친환경 교통에 대한 나의 생각도 정리해 볼 거니까요.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됩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를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보고 전면전을 선포한 건데요. 실제 내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박광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노후 경유차 2대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경유차, 그리고 휘발유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2002년식 경유차입니다. 엑셀을 밟자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더니
급기야 2만 마이크로그램을 넘깁니다. 매우 나쁨 기준의 26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06년식 경유차도 마찬가지. 최고 3만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마스크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또 얼굴 여기저기에도 매연 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저감 장치를 단 2003년식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노후 경유차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8년식 휘발유차도 비슷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최대 100배, LPG 차량보다는 1700배의 먼지를 배출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이미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지름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세포까지 파고듭니다. 설악산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보다는 우리가 내연기관 경유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해도 맞겠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는 11만여 대 줄었지만 정작 경유차 비율은 전체 차량의 42.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새 경유차를 사거나 다른 중고 경유차로 갈아타는 얌체족도 생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서 경유차를 못 사요. 결국 이 신형 경유차도 노후차가 되면 똑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족한 AS도 걸림돌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연비나 출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지만 전문 클리닝 센터는 39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은 단 한 곳이고 강원과 제주에는 아예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차값의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금 혜택이 승용차에 몰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가 270만 대에다 1톤 트럭만 따져도 50만 대가 넘는데 확보한 예산은 1000대분도 안 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휴일이지만 거리에 1톤 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차체가 작아 기동성이 높다 보니 택배나 푸드트럭, 배달용 차량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의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다 보니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중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트럭으로 바꾸면 기존 폐차 지원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더해 56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톤 LPG 트럭 가격이 1,500만 원 정도니까 900만 원 가량이면 차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책정된 예산은 고작 950대 분량뿐입니다. 등록한 지 13년이 넘는 노후 경유차 269만 대 중 절반이 화물차, 1톤 트럭은 50만 대 정도 되니까 0.2%에 불과한 겁니다. 환경부는 일단 영세 사업자 등을 먼저 지원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후 1톤 트럭의 10%만 지원해도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초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물차 차주들은 700만 원이 넘는 현재 보조금도 턱없이 적다며 버티고 있는데 마냥 올려줄 수도 없어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